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혼조세를 이어오던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번에는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8%까지 낙폭을 키우면서 장중 변동성이 컸는데 이번 하락장의 주요 원인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지금 최근에 이제 한 3일 정도 지금 계속해서 기술주들이 좀 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급락까지는 아닌데요. 급락하면 저가 매수는 유입되지만 힘을 좀 받지 못하면서 오르지는 못하는 좀 답답한 그런 좀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S&P 500 지수는 지금 5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락폭 역시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은 그 뚜렷한 어떤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이제 휴가 시즌이 아직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그 이제 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죠.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 연준 의장이 좀 이제 연설을 할 텐데, 좀 불안감도 있고 기대감도 있죠. 금리 인하에 좀 찬성하는 발언을 해준다면 또 좋겠지만, 또 관망하는 발언을 한다면 또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FMC 의사록에서도 공개가 됐지만, 오늘 또 뭐 슈미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라든가 헤맥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같은 말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고용보다는 물가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가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 이 얘기는 금리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랑 좀 이제 같은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뭐 예전보다는 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또 주가에도 안 좋게 작용했고, 또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좀 안 좋았죠. 예상보다는 좀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뭐 다우지수에도 좀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은 그렇게 좀 많지는 않았고, 대다수 좀 부정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은 지금 힘을 잃고 조금씩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 기술주 투매는 잠시 조금 사그라들었다라고는 하지만 AI 거품론이 시장에서 공감을 많이 얻고 있는 모습인데요. 또 차익 실현을 하겠다는 욕구와 고점 부담이 뒤엉킨 만큼 기술주 투매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관련주들은 어떻게 전망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버블 논쟁은 항상 있었죠. 23년도에도 이제 AI가 그때부터 본격화되면서 중간중간 이제 주가 오르고 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에서 한 번씩 나왔고요. 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딥시크로 한번 또 버블 논쟁이 컸고, 이제 투자를 줄일 거다 했는데, 또 반대로 뭐 구글 CEO가 그때 당시에 과잉 투자가 과소 투자보다 낫다 그러면서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이제 다시 또 랠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이 상황에서 이제 샘 알트만이 또 좀 AI 버블 아니냐. 근데 AI 버블이라고 본인은 얘기했지만, 그 오픈 AI는 앞으로 수조 달러를 데이터 센터에 또 투자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는 계속 하는 걸 보면 산업 자체에 대한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거죠. 주가가 싸냐 비싸냐, 요런 이제 논쟁들이 좀 치열한데, 지금 뭐 누가 봐도 싸지는 않습니다. 주가들이 워낙 많이 올랐고, 엔비디아만 해도 4월 저점 대비 2배나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 대한 부담은 분명히 다들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조금씩 이제 이걸 경고하는 목소리들이 힘을 이제 더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당분간 좀 AI 관련주들이 좀 쉽게 오르기는 저도 좀 어렵다고 봅니다. 좀 한 9월 FOMC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겠지만, 근데 이들이 이렇게 올라왔던 이런 성장이나 이런 앞으로의 사이클이 이게 그럼 과연 끝난 거냐, 그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여전히 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뭐 이렇게 이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뭐 주가가 엄청나게 더 폭발적으로 오른다거나, 아니면 이 사이클 자체가 반대로 좀 꺾이는 그런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뭐 단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끝났다 이렇게 좀 볼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인 대비는 하시되, 중장기적인 흐름은 아직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잭슨홀 미팅 결과 발표도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대감과 불안감이 현재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잭슨홀 미팅 결과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도 지금 뭐 오늘 이렇게 아마 미국 시장 이렇게 뭐 보셨던 분들은 다 뭐 언론 보도가 이제 거의 일치합니다. 이제 잭슨홀 미팅 얘기만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금리 인하를 시사할 걸로 좀 일부 기대는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연준 의원들이 발언 자체가 좀 좋지가 않죠. 금리 인하를 반대하는 발언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번 미팅에서도 그 파웰 의장이 금리 인하를 혹시라도 이제
시사하지 않고 찬물을 끼얹는 좀 발언을 하면 어떡할까 이런 것도 되게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갈팡질팡하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금리 인하 확률이 9월달 이 90%가 넘었는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73.5%까지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언 여하에 따라선 9월 또 금리 인하가 이 기대감이 완전히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발언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파웰 의장의 성향상 물가를 저번에도 이제 물어봤을 때 물가냐 고용이냐 물어봤을 때 물가를 더 중요한다고 본인이 언급을 좀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발언에 의하면 이번 발언은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보다는 약간 이번에도 좀 지켜보자는 좀 의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증시에 조금 부담은 될 수 있다라고 일단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계 증시 소식 알아보는 글로벌 증시 염승환 LS증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